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남 외곽 빌딩 숲 뒤편에 숨은 골목에서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휘두르는 노인의 얼굴에는 50년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묵 하나요. 그래, 따뜻하게 드시게. 오명수, 67살. 이 골목에서 30년째 포장마차를 끌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포장마차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둘.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명수 씨 맞죠? 이거 받으세요. 재개발 구역 통보입니다.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예, 재개발이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포장마차니까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500만 원. 30년 동안 비 오나 눈 오나 새벽같이 나와서 주름진 손으로 국물 끓이고 무릎 아파도 쪼그려 앉아서 장사했는데 30년이 500만 원이라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안 나가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서류만 던져놓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쏟아지는 골목에 홀로 남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빗물에 번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기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포장마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묵 주세요. 아, 네. 따뜻하게 드시게. 여자는 어묵을 받아들고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수 씨, 아직도 절 모르시겠어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이 골목에서 비 오는 밤에 쓰러져 있던 젊은 여자 하나, 피를 흘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속삭이던 그 여자. 설마 서진이?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명수 씨.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윤서진. 58살. 도심 재개발 컨설턴트.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정체는 30년 전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비리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권력자들의 검은 돈을 추적하다가 죽을 뻔했던 여자. 그리고 그날 밤 이 골목에서 오명수에게 목숨을 구한 여자. 명수 씨, 이번 재개발. 뭔가 이상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컨설턴트로 이 구역 서류를 봤는데 절차가 정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고의로 노인 세입자들만 골라서 내보내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큰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날 밤부터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전쟁, 소리치지 않는 복수. 하지만 가장 무서운 기억과 기록의 전쟁이 이틀 뒤 골목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 마이너스 살기 좋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현수막 아래에서 조합장 최동환이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55살 이 동네에서 10년째 조합 일을 해온 남자. 반질반질한 얼굴에는 늘 웃음기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싸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개발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겁니다. 낡은 집 헐고 새 아파트 들어서면 땅값이 2배, 3배로 오릅니다. 골목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 세월의 구부정해진 등과
주름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박미경, 60살, 세입자 대표로 나선 여자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40년을 살았고 남편 잃고 혼자 세탁소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운 여자. 보상금 받으시면 되죠. 법에 정해진 대로 드립니다. 법에 정해진 게 얼마인데요? 포장마차는 500만 원, 세탁소는 1000만 원? 이걸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법대로 할 뿐이에요. 최동아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서진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최동안 마이너스 조합장. 법대로라는 말을 6번 반복. 눈은 웃지 않음. 오른손에 명품 시계. 차량 번호 서울 34바 5864. 서진은 항상 기록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배운 습관. 내부 고발자로 살아남으려면 증거를 모으고 기억하고 정리해야 했으니까. 그날 저녁 서진은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명수 씨, 오늘 조합 설명회 가셨어요? 갔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물 끓이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진아, 나는 포기하려고. 예, 30년 했으면 됐어.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그냥 500만 원 받아서 시골 내려갈까봐. 서진은 명수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칼에 베이고 뜨거운 물에 데이고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진 손.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 명수 씨는 왜 30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응, 그야. 명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산을 보듯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이 골목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새벽에 출근하는 젊은이들한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이는 게 좋아서, 그게 전부야. 그럼 안 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명수 씨가 30년 동안 지킨 게 뭔지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서진아, 그날 밤 명수 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피 흘리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경찰한테 신고해 주시고 회복할 때까지 챙겨주셨잖아요. 서진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때 명수 씨가 말씀하셨죠.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 때문에 살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명수 씨를 도울 차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서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걸으며 세입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용히 천천히. 세탁소 박미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딸 시집 보낼 때 이 골목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부조금도 모아주고 예단도 같이 사러 가주고. 그게 3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슈퍼마켓 주인 김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팠을 때 이 골목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 간병해줬어요. 돈도 모아줬고.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구멍가게 할머니 이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장례식 때 이 골목 사람들이 다 왔어요. 울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 모든 이야기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삶의 문제야. 일주일 뒤 골목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미경의 세탁소에 보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위생 검사 나왔습니다. 여기 세제 보관 상태가 불량하네요. 환기 시설도 기준 미달이고 영업 정지 일주일입니다. 예, 저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불량입니다. 다음 날은 김철수 슈퍼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장부 좀 봅시다. 이 부분 신고 누락 아닙니까?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장부는 세무사가 다 해주는 건데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그 다음 날은 이순자 할머니 가게에 소방 점검이 나왔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잘못됐네요. 비상구 표시도 없고 시정 명령 내립니다. 연달아 터지는 일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사람들이 포장마차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조합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우리 내쫓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무슨 증거로? 다 합법적인 절차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절망이 골목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만들면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 씨가 누구시죠?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전부터 골목에 나타났지만 정체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재개발 컨설턴트입니다. 원래는 조합 쪽 일을 하는데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편에 서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명수 씨한테 빚이 있어서요. 서진은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증거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합이 고의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요. 녹음, 녹화, 문서, 증인.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30년 전 저는 거대한 부동산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까지 엮인 사건이었어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죠. 증거가 없다고, 권력이 너무 세다고.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어떻게요?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들이 한 말, 주고받은 돈, 만난 사람, 서명한 서류. 3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폭로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합이 뭐라고 하면 녹음하세요. 협박하면 녹화하세요. 서류 받으면 복사해 두세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위험하죠. 서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죽을 뻔도 했고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서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겁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날 밤부터 골목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세탁소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철수는 슈퍼 카운터에 핸드폰을 세워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밤마다 골목을 돌며 그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정확하게. 2주일 뒤 조합 사무실.
최동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세입자 명단. 하나씩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미경 마이너스 영업정지, 곧 포기 예상. 김철수 마이너스 과태료 부과, 압박 중. 이순자 마이너스 시정 명령, 고령으로 포기 가능성 높음. 최동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노인들을 하나씩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 그런데 한 명만 줄이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명수 마이너스 포장마차 미정. 오명수. 최동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영감은 왜 안 나가지? 사실 오명수는 가장 쉬운 타겟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젊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나? 최동환은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오명수 주변 좀 알아봐.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게 있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틀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조합장님, 오명수한테 여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자? 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매일 포장마차에 와서 이야기하고 골목 사람들 만나고 다닙니다. 신호는 윤서진. 재개발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직원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최동환은 서류를 읽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진. 58세. 과거 대우건설 내부 고발 사건 관련자. 30년 전 대형 비리 폭로. 이후 재개발 컨설턴트로 활동. 이거 진짜야? 네.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 주역이 맞습니다. 최동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서진. 그 이름은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이었습니다. 한 명의 고발자가 재벌 총수를 감옥에 보내고 국회의원 5명을 낙선시키고 거대한 비리 조직을 뿌리째 뽑아낸 사건. 그 중심에 있던 여자. 왜 여기 있어? 최동환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지금은 늙은 할망구잖아. 겁먹을 것 없어.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동환은 직접 골목으로 갔습니다. 포장마차 앞. 오명수가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서진이 앉아서 어묵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명수 씨. 최동환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조합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여기. 최동환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진 씨 맞죠? 네. 서진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유명하시던데요. 30년 전 그 사건. 그런가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이 골목이 조합장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서진은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저한테 은인이거든요. 은인? 30년 전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도우려고요. 최동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운다고요? 뭘 도와요? 이건 합법적인 재개발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라고요. 법대로요? 서진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대로인가요? 박미경 씨 세탁소 위생 점검, 정확히 재개발 통보 일주일 뒤. 김철수 씨 세무조사, 그 다음 날. 이순자 씨 소방 점검, 그 다음 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데요? 최동환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증거 있어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합 내부 문건, 세입자 괴롭히기 계획서, 구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뇌물 정황, 전부 다요. 어떻게?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찾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거대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부당한 압박 중단하고 합당한 보상 협의 테이블 마련하세요. 안 그러면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처럼 언론에 폭로합니다. 조합장님 인생 끝나요. 최동환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명수에게 돈을 건네고 조용히 골목을 떠났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수의 작은 목소리. 조합장님, 서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밀어내시면 안 돼요. 최동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일 뒤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동환과 부조합장, 그리고 이사진 5명. 윤서진이라는 여자.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부조합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30년 전 그 사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재벌 총수가 감옥 갔어요. 국회의원들 낙선했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조용히 해. 최동환이 소리쳤습니다. 겁먹을 것 없어. 30년 전 일이야.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조합장님, 그 여자가 증거 있다고 했잖아요. 내부 문건이랑 문자 메시지. 그게 진짜 증거인지 어떻게 알아? 허풍일 수도 있잖아. 최동환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실 증거는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한테 뇌물 준 것, 세입자 괴롭히기 계획 문서, 허위 점검 요청 문자, 전부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대체 어떻게? 그날 밤 최동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신문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윤서진 건설 비리 폭로, 3년간 증거 수집, 녹음 파일 300개, 문서 1,500장. 미친. 최동환은 중얼거렸습니다. 300개, 1,500장. 그 정도 집념이라면, 그 정도 끈기라면 이번에도 못할 게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최동환은 결심했습니다. 항복하자. 자존심 상했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감옥 가느니 조금 양보하는 게 나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환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진 씨, 협상하고 싶습니다. 오셨군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골목 입구 카페에서 만나죠. 세입자 대표들도 참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동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최동환은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골목 입구 작은 카페. 한쪽에는 최동환과 조합 이사진, 다른 쪽에는 서진, 명수, 박미경, 김철수, 이순자, 그리고 중간에 앉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30대 초반, 손에는 노트북.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탐사보도팀 기자 정민지 씨예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동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자요? 왜 기자가 여기? 기록하려고요. 서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 협상 내용 전부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조합에서 약속 어기면 바로 기사 나갑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조합장님도 원하시잖아요. 깨끗하게 끝내는 거. 최동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협상하죠. 조건이 뭡니까? 간단해요.
서진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부당한 압박 즉시 중단.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전부 철회. 둘째, 보상금 현실화. 포장마차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세탁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셋째, 2주 기간 6개월 연장. 노인들한테 준비 시간 필요해요. 넷째, 임시 거주지 제공. 조합에서 책임지고. 다섯째, 골목 역사 기념관 설립. 이 사람들 삶을 기억하는 공간. 이게 무슨. 최동안이 소리치려다 멈췄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보상금 10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조합 적립금에서 나오죠.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합 적립금이 35억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 보상 예산은 5억. 나머지 30억은 어디 갑니까? 그건 개발 비용이고, 개발 비용 명목으로 조합장님 일가 회사로 흘러가죠. 이것도 증거 있어요. 서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조합장님 조카 회사, 건설 자재 납품. 시세보다 20% 비싸게. 조합장님 처남 회사, 철거 용역. 시세보다 30% 비싸게. 이게 횡령 아니면 뭡니까? 최동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건설사 사장도 국회의원도 다들 똑같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진이 최동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록했다고 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들이 한 모든 것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의 키보드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서 작성하고 조합 이사회 통과시키고 구청 승인 받으세요. 안 그러면. 서진이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지 기자님한테 모든 증거 넘깁니다. 일면 톱기사 나갈 거예요. 강남 재개발 비리, 노인 세입자 괴롭히고 30억 횡령이라고. 최동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졌습니다. 완전히. 5일 뒤 구청 대회의실. 재개발 조합 임시 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원 100명, 세입자 대표 30명, 구청 공무원 10명, 그리고 기자 5명. 최동안이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입자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동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서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이 끝나가는 걸 확인하는 눈빛. 앞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최동안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보상금 현실화. 포장마차 5천만 원, 세탁소 1억 원. 골목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2주 기간 6개월 연장. 박미경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셋째, 임시 거주지 제공. 김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넷째, 조합회계 외부 감사. 이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골목 역사 기념관 설립. 명수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안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미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김철수, 그 다음 이순자, 그 다음 명수. 골목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 흘리며, 웃으며, 서로 껴안으며. 서진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 정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인터뷰 좀 하시죠. 사양할게요. 왜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명수 씨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배웠죠.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기자님, 기사 쓰실 거면 저 말고 골목 사람들 이야기 써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여기 살았는지, 얼마나 서로 의지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겠습니다. 정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진 씨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세상이 더 좋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세상. 한 달 뒤, 골목 포장마차. 명수가 마지막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6개월 뒤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 포장마차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묵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 서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진아. 바쁘셨어요? 응. 정리할 게 많아서. 명수는 어묵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맛있네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묵을 먹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처럼. 서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다 고맙지. 우리 살려준 것도, 싸워준 것도, 이기게 해준 것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운 거예요, 명수 씨. 30년 전에도, 이번에도. 우리가 뭘 했다고. 살아계셔 주신 거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30년 전 명수 씨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명수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힘을 낸 거예요.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진아, 너도 알지? 우리 다시 여기 돌아올 거잖아. 6개월 뒤에. 네, 알아요. 그때도 이 포장마차 할 거야. 새 건물 들어서도 골목이 바뀌어도 나는 여기서 국물 끓일 거야. 그럼 저도 올게요. 어묵 먹으러. 그래. 기다릴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골목 끝에서 박미경과 김철수와 이순자가 걸어왔습니다. 명수 씨, 우리도 어묵 주세요. 어서 오게들. 골목 사람들이 포장마차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긴 거구나. 돈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복수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6개월 뒤, 강남 외곽, 새로 지어진 건물 1층, 오명수 포장마차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깨끗한 실내, 따뜻한 조명, 넓은 테이블. 하지만 맛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 어묵 주세요. 어서 오게, 서진아. 명수가 웃으며 어묵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한 입 베어 물고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당연하지. 30년 경력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골목은 변했지만 사람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